네, 이제 그 1차 염색을 마치고 건조가 됐습니다. 어, 전에는 이 바인더 작업을 할 때요, 붓으로 발랐잖아요. 특히 이렇게 딱딱한 가죽으로 된 가방. 근데 뭐냐면 오늘은 좀 뿌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 뿌리게 되면은 그만큼 촘촘하고 미세하고 틈 사이까지 잘 들어가요. 그리고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 택배는 전국에서 오는 택배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요즘 제가 예약 손님만 받기 때문에 어,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전화를 주시고요. 일이 많이 밀리고 상담하는 시간도 적지 않고 하다 보니까 꼭 오실 분만 이렇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열어드립니다. 예, 이런 이제 좀 약간 뻣뻣한 가죽으로 된 가방 같은 경우에는 2차 도료 작업을 했을 때요, 갈라짐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인더 작업을 해줍니다. 적당한 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뿌릴 때 가죽 면에 이런 주름 사이, 엠보 무늬 사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약간 희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건조를 바로 해야 돼요. 염색을 잘 붓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란 얘기죠. 주의하실 점은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있잖아요.
안감이 있기 때문에 안에는 붓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감의 재질에 따라서 이게 직물이냐 뭐 어떤 스웨이드냐 캔버스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색이나 끈적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붓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 소리가 좀 커도요. 이게 이제 뜨거운 열로 빨리 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런 요령을 모르면 염색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약품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를 할 때는 잘 해줘야 돼요. 희끗한 부분이 없게. 자, 이제 겉면 나머지를 제가 이제 다 뿌려 놓을게요. 건으로 뿌리기가 힘든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안쪽. 더군다나 이제 가방이 빳빳하니까 이럴 때는 나머지는 이제 붓작업을 해줍니다. 제가 항상 그 약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품에 대해서 모르면 그 제품의 어떤 복원을 하든 염색을 하든 리폼을 하든 거기에서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기면 손님의 불만으로 오는 거고 소문도 안 좋고요. 그래서 배우는 기간보다는 어느 만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필요한 것을 터득을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붓으로는 아무리 얇게 핀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려주는 것이 가장 미세하고 틈 사이까지 잘 들어가고 양 조절도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 뭐 일은 뭐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느냐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기간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1년 배워서 잘하고 뭐 한 달 배워서 잘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어느 만큼 노력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공연도 가서 기타를 좀 쳐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3년 쳤네, 5년 기타를 배웠네, 어찌라고요. 5년 돼도 똑같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노력이. 그리고 항상 연구를 해야 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음을 찾는 거. 어떻게 보면 기술도 노하우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이 바인더 작업이 마감이 되면은 바로 염색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품 자체가 고착을 잘 되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음. 자, 이제 건조까지 다 됐고, 안쪽까지 이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붓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뭐 이런 부분보다 이 넓은 면으로 해서, 어, 아니면 바닥도 괜찮네요. 붓을, 붓으로 이제 염색을 해줄 때는, 이게 지금 결이 있죠. 가죽 무늬의 결. 그 방향을 보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굴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항상 이런 이음선 틈 사이는 붓을 기울여서 주의할 점은 어딘가가 약품이 뭉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정 역시도 건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양이 적게 나가고 골고루 나가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그 장비가 다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붓으로 하는 요령 결대로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간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틈 사이까지 잘 들어가요.
크로스건도 마찬가지로 그냥 슥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빈틈이 있는지 그걸 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블랙으로 해서 이제 반짝반짝 광도 나고 그러죠. 이게 이제 2차 공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쪽 염색이 들어간 부분과 염색이 안 된 부분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음선이 있으면 그 한 칸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쪽도 결로 움직여 주고 결 방향으로요. 이 틈도 미리 한번 염색을 해주고 지금 보면은 잘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작은 부분도 꼭 확인을 하면서 빈틈이 없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디 주름 하나 사이에도 빈틈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염색약품이 두껍게 뭉쳐 있는 것이 없다 싶으면 그때 건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드러운 가죽의 가방인데 이렇게 쓰다가 움직였는데 원래 빨간색 와인색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성의 없이 했다라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빈틈없이 잘 됐고 어딘가가 두껍거나 염색약품이 뭉쳐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때 이제 건조를 합니다.
자, 이제 깨끗하죠? 와인색 가방이 이제 블랙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본인한테 좀 중요하거나 이런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한테는 소중하니까 이제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잘 됐어요.